서울 양재 지역에 사는 조선족은 대사증후군 기준치를 초과했다. 인슐린 저항성도 서울에 사는 조선족이 훨씬 높았다. 결국 한국에서의 생활 습관이 문제였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서구화된 생활에서 어떤 음식이라든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인 문을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저항성을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의사들은 심장병과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을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했고 치료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인병이 대사증후군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고, 한 가지가 발병하면 다른 병도 함께 생기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료비는 2006년에 2조 1천억 원 정도였던 것이 2010년에는 3조 6천억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1조 5천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각종 성인병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사증후군. 의학계에서는 이 대사증후군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발생하는 포괄적인 대사장애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뿌리 대사증후군,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해 64세 송순남 씨. 그는 아침마다 제일 먼저 당뇨약부터 챙겨 먹어야 하는 당뇨 환자다. 당뇨 발견한 게 한 20년 넘었는데 무시하고 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은행에서 한 번으로 이름을 쓰는데 영어같이 쭉쭉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중풍전조증이다. 그래서 입원을 일주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인슐린 주사를 맞았지만 지금은 하루 2번 먹는 당뇨약이면 충분하다.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우선 그녀는 평소 입에 잘 되지 않았던 과일과 채소를 챙겨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에 좋다는 견과류 섭취도 늘렸다.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즐겨 먹던 송순남 씨에겐 큰 변화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우울증까지 앓았던 송순남 씨. 가족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은 그는 본격적으로 건강관리에 나섰다. 우선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생각해낸 것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움직이려고 애썼다. 운동을 틈나는 대로 사람 몸은 누워있는 것부터 항상 누워있었어요.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낫고, 앉아있는 것보다 서있는 게 낫고, 몸을 혹사시켜라. 그래서 텔레비 보면서도 이제 손도 움직이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요.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산책에 나서는 송순남 씨. 비록 지팡이를 짚어야 하지만 일주일에 5일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걷고 있다. 혼자 걷는 것도 힘들었던 예전에 비하면 몸 상태가 무척 좋아졌다. 이처럼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해준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의 도움과 그녀의 굳은 결심은 석 달 만에 10kg 감량이라는 값진 결과를 안겨줬다. 지금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요, 밤에 걸었어요. 직장 갔다 오거나 학교 갔다 오면은 밤 12시도 걷고 1시도 걸었어요. 사람들이 보고는, 마트 하나 아저씨가 보고는 저럴 수는 없다. 저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 이러면서 나도 아들 잘 사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오래 버텨야 아들 사는 것도 보고 나도 건강하게 살고. 그렇다면 그녀의 대사증후군은 얼마나 개선된 것일까? 간단한 검사를 통해 알아본 송순남 씨의 상태는 놀라웠다. 높았던 공복 혈당도 많이 낮아졌고 오르락내리락 하던 혈압도 정상 범위로 유지되고 있었다. 살을 뺀 뒤에 나타난 변화였다.
여기서 해본 것도 148, 19혈당이 그래서 정상이 됐고요. 혈압도 아까 쟀더니 110에 70 아주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처음에 왔을 때 240 그랬었는데 최근에 검사하고 158.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인자들이 한 서너 달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점은 체중 감량이 대사증후군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도 체중을 감량한 사람은 혈압과 중성지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감량이 클수록 대사증후군 개선의 폭도 컸다. 그렇다면 어떤 강도로 운동을 해야 대사증후군이 개선될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의생명연구센터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대사증후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알아봤다. 피실험자에게 심박기를 착용시켜 운동 강도를 저, 중, 고 강도로 조절했다. 저강도 운동은 본인 최대 심박수의 60~70%를 유지하는 것이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중강도 운동은 약간 힘들다는 것을 느끼면서 열이 오르고 땀이 흐르는 정도의 운동이다. 고강도 운동은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강도의 운동 중 대사증후군에 가장 이상적인 운동은 무엇이었을까? 연구 결과는 뜻밖이었다. 복부 지방량의 경우 고강도 운동이 가장 많이 감소하긴 했으나 운동 강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인슐린 저항성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저강도로 운동을 해도 운동의 효과는 충분히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강도 운동을 수행을 하더라도 동일한 건강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며 또한 저희 실험에서 나온 바와 같이 오히려 LDL 같은 경우는 더 감소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올해 정년퇴직을 한 후 건강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이상용 씨. 매일 아침 집 근처 산에 오르는 그는 오전 시간 대부분을 산에서 보낸다. 그가 이렇게까지 운동에 열심인 이유는 다름 아닌 뱃살 때문이다. 연구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복부 체지방이 연구 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요. 이상용 씨의 건강 관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집 근처 공터에 자신만의 텃밭을 만들고 이곳에서 직접 키운 여러 가지 채소를 꾸준히 먹고 있다. 그의 노력은 건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가져다 줬다. 혈당을 낮추려면은 채소류 많이 먹으라니까 그때부터 계속 농사를 지어가면서 이제 제철 채소를 먹기 시작해요. 효과 많이 오셨나요? 그러다 당연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식생활에서 조금만 개선하면 당도 고칠 것 같아요. 집안 곳곳에서도 그의 달라진 식생활을 찾아볼 수 있다. 직접 키운 각종 나물과 견과류가 가득 들어있는 이곳은 그의 보물 창고다. 매끼 식사는 이상용 씨가 직접 키운 싱싱한 채소와 잡곡들로 차려진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었다는 이상용 씨. 복부 비만이 심각해질 정도로 건강에 무관심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식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이상용 씨는 식생활을 바꾸면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소리둘레가